어디 58쪽을 일단 이제 봅시다. 그쪽에 21번에서 23번. 자, 이제 학생의 발표. 글이 좀 긴 편이에요. 6문단까지 보면. 자, 뭐 첫 번째 문제 보면 발표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제 글 읽으면서 이제 라벨링 잘 해놔야겠죠. 자, 1문단.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 태백, 금강, 한라, 백두는 무엇과 관련된 말일까요? 산 이름이라고 생각되시죠? 산 이름이기도 하지만 씨름의 체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고 자료 제시하면서 오늘 저희 모둠은 씨름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질문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도 하나 제시해놨고, 그 다음에 씨름이라는 화제 제시를 했어요. 오늘의 발표 주제는 화제는 씨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보니까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은 남북공동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입니다. 자, 씨름이야. 아시다시피 씨름은 자,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이며 두 사람이 삿발을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자, 씨름의 의미. 네.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미하게 하나 봐야 될 게, 거의 이제 21번 문제 선택지에도 있지만, 얘가 이제 발표 이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손가락 이런 걸 이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 2개. 자, 두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썼어. 표정이나 이런 동작으로 표현하는 걸 비언어적 표현으로 한다. 이거 첫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잖아. 이런 용어 알아요. 여기 선택지 나오잖아. 이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삿바는 씨름 경기에서 허리와 다리에 둘러 묶어 손잡이로 쓰는 천으로 씨름 경기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하고 특징적인 용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씨름의 용어이미, 그 다음에 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3문단에 질문이 있으시네요 하고 이제 청중의 질문을 듣고 현재는 삿발을 메고 씨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처음에는 삿바 없이 하다가 허리에 띠를 메고 하는 허리 씨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다리 사이에 띠를 끼우고 하는 삿바 씨름이 생겼고, 이때 두 다리 사이를 뜻하는 삿과 길게 늘어뜨린 줄을 뜻하는 바가 합쳐서 삿바라는 이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일단 질문하고 대답하는 상호작용을 지금 하고 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삿바 명칭의 유래, 삿바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나? 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에 씨름은 국가무형문화재 131호로 지정돼 있다.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고대부터 이르기까지 역사성이 확인된다. 그래서 이제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131호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4문단에서는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그 다음에 그 이유, 왜 지정됐는지 우리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문단에서 역시 이제 자료를 이제 또 제시하고요. 씨름은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도 해서 거기 그 22번 문제 이제 그 김홍도 그림이 하나 있지, 자료 2번에. 그래서 이제 자, 요것도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볼 수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자, 거기 씨름이 작은 체구의 사람도 큰 체구를 넘겨뜨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때 필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설명하면 먼저 손기술로는 하면서 이제 자료를 제시하면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당기면서 어쩌고저쩌고, 거기 옆에
22번 문제 그림 중에 자료 3번이 딱 봐도 이렇게 뭐 기술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는 자료인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자 5문단에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씨름의 이제 기술 같은 거를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문단에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문화에서 하는 씨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씨름이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러면서 마칠! 하면서 막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크게 했다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이런 걸 준 언어적 표현을 쓰고 준 언어적 표현. 그러면 아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동작을 나타내는 게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제 마지막에 관심을 좀. 자, 마침 내일 체육 시간에 씨름을 배운다고 하는데 열심히 참여하면서 우리 씨름에 대해 직접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마쳤어요. 그럼 이제 21번 문제는 그냥 거정 오는 거지. 자, 1번 질문의 방식,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준 언어적 표현을 통해 강조했죠. 자, 3번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했다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나요? 하면서 이제 총중의 반응을 듣고 잘 이해하시는군요. 혹은 이해를 못 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거지. 이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야. 자, 4번 비언어적 표현 효과적으로 전달했고요. 5번 화제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 분명히 설명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은 읽으면서 머릿속에 대략 정리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어려운 독서 지문 같으면 이게 쉽지 않아. 그지? 그러나 화작의 이 발표 같은 거는 그냥 그지? 내용을 읽으면서 요것만 해놓으라고 그랬어. 요것만 해놓으면 이게 거의 이제 문제 풀 때 한 두 문제는 이걸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21번 문제 바로 확인하는 거고요. 정답. 그 다음에 이제 22번도 잘 봐. 위 발표에 사용된 매체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씨름의 체급 분류 기준을 설명하려고 기억에다가 자료 1번 그럼 기억에 거기 씨름의 체급을 분류하기 아까 이 백두 한라 뭐 이게 씨름 체급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해야지.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씨름하는 장면이지. 씨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장면이란 말이야. 체급 분류 기준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자료 1번 가지고 안 되지. 그다음 2번 씨름의 경기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기에 기억에 자료 3번은 이건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지. 오히려 경기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료 1번을 사용했어야지. 자료 1번을. 자, 3번 씨름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니은의 자료 2번. 근데 이게 이제 살짝 헷갈리라고 갖다 놓은 선지인데 그게 이제 옛날 김홍도의 풍속화니까 역사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이 변천 과정. 이게 생각해봐 이게 이 변천 과정, 이 과정이란 말은 시간의 흐름이야. 그러면 어떤 자료가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2개. 그리고 아무래도 그지? 그림을 3개 보여주면서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변천 과정이지. 하나만 놔두고 이게 변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그지? 그림 하나만 가지고 변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변천하는 과정은 이렇게 그지? 몇 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게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또 이렇게 변했다. 이래야 이게 변천 과정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니은의 자료 2번을 썼다도 틀린 얘기야. 자, 4번 씨름의 다양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디귿에다가 자료 1번. 이것도 역시 다양한 기술이 여기서 어떻게 보여? 자, 5번 씨름의 기술이 사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 3번. 사실 너무 쉽죠? 이제 답 찾는 게. 그래서 이제 22번, 5번 찾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3번에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제 청중의 질문. 아까
3문단에서 뭐라고 질문했길래 이런 대답, 그지? 생각해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답을 보고 이제 질문을 추리해내는 거잖아. 응? 그잖아요, 그지? 자, 지금 2시 20분이야. 그러면 질문이 뭐였길래? 응? 지금 몇 시야? 그지? 얼마든지 이제 대답을 보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추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답이 아까, 자, 처음에 삿바 없이 하다가 이제 허리 씨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삿바라고 해서 이제 삿바 씨름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자, 거기 삿바의 용어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줬잖아. 아까 3문단에. 그러니까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지. 이제 삿바를 맞잡아 두 사람이 승부를 겨룬다고 했는데 삿바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허리 씨름이 생겼다가 삿바 씨름이 생겼고 삿바라는 명칭은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요렇게 답한 걸로 봐서 삿바라는 명칭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4번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한 세트 쉽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에서 27번 역시 장문이야. 자, 장문화작, 장문화법 통합이야. 그래서 활동지 거기 이제 1위 활동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2에 따라 학생 2가 작성한 초고인데 거기 문제를 보니까 24번 A에서 학생 1의 역할, 그 다음에 가에서 사용된 학생 2와 3의 오히려 여기 이제 그치 가에 있는 문제를 먼저 당연히 이제 접해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활동지를 좀 보고요. 자, 시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토의해보자. 그 다음에 섬이라는 뭐 간단한 시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이런 이제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대화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A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사용한 학생 2와 학생 3의 말하기 방식. 그러면 학생 2와 3 보면서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동의하는 표시가, 그지? 혹은 반대하는 표시, 요걸 이제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A까지 이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 여기 가를 이제 봐봅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학생 1이 얘기했고, 학생 2가 얘기했고, 학생 3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학생 2, 3, 2 계속 학생 2, 3, 2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볼게. 자, 이번에는 내가 활동을 계획해봤어. 활동지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토의해보자. 먼저 시에 대한 감상부터 말해볼까? 그랬더니 자, 학생 2번 보통 섬은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고독이란 말이 떠올랐어. 자, 그래서 고독의 공간처럼 느꼈어. 일단 자, 섬이라면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 3이 나는 오히려 화자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 서로 상반을 3번은 이해의 경우가 반대로 섬을 고독이라고 이제 해석했는데 학생 3은 나는 오히려 소통을 생각했어 이랬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학생 2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시에서 섬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섬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섬을 갖다가 이어주는 공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 2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면서 너는 사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연결된 의미로 생각했구나. 사람이 소통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이 학생 2번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제 네 말 생각하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동의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에 있지만 이제 A를 이제 좀 더 봐봐. 자, 학생 1번이 자 이제 이 A는 학생 1, 그다음 학생 2, 그다음에 학생 3, 그다음에 또 1, 2, 3 이렇게 가고 있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학생 1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학생 1번. 그럼 둘 다 화자가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잘 봐야 돼. 잘 봐. 여기서 학생 1번을 특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24번 첫 번째 문제가 학생 1번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학생 1의 역할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학생 1에 주목해야 된다. 학생 1이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봐봐. 그럼 둘 다 화자가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거네. 자, 잘 보세요. 이 이제 앞에 2와 3의 대화를 들으면서 두 학생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죠? 두 학생의 의견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둘 다 화자가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거네. 이러면서. 자, 그럼 소통을 중심으로 토의를 정해볼까? 근데 학생 2가 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고 싶어. 학생 3이 그래,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 자, 근데 학생 1번이 그러면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주제로 토의해보자 해서 이제 학생 1번이 여기서 주제를 제안을 해봤어요. 이런 주제로 해보자. 자, 근데 학생 2가 자,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체육대회 때 우리 반 대표로 달리다 넘어져 속상했는데 나 때문에 졌다는 친구의 말이 더 속상했거든 하면서 이제 자, 학생 2번이 자기 경험을 제시하면서 배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어.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3번이 맞아 그랬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 맞아. 일단 이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뿐 아니랄까? 상대방 배려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친구가 사소한 고민도 잘 들어서 그 후로 친구와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자, 여기서 해봐라. 학생 3번은 아까 배려에 대해서 이제 동의해놓고요. 새로운 거 지금? 존중이라는 개념도 추가를 했어. 존중 개념도 추가한 거야. 학생 3번이 이제 존중도 추가했어. 자, 그리고요 이제 잘 봐. 마지막에 학생 1이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 이 새끼는 자기 의견은 안 내요. 그냥 앞에 얘기한 애들 거 정리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가 다 필요하겠구나 하고 앞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답 바로 나오지 그냥. 24번 학생 1의 역할 없어요. 자기 의견을 내고 그러진 않아. 앞에 애들 거 잘 듣고 있다가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2번 맞지? 자, 얘가 1번처럼 발언 순서 지정한 적도 없고요. 의견 충돌 조정하지도 않았고요. 남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재진술 요구하지 않았지? 너무 쉽게 2번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답이 너무 쉬워. 근데 여러분 너희들이 화작 문제는 어차피 똑같아. 다만 이제 조금 어렵다면 이제 말 자체 단어가 어려울 수 있고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 문제 답을 이제 우리가 이끌어내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이걸 간단하게 풀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제 시험지에다 잘 표시해 가면서 이제 답을 찾는 거야. 이거. 자, 그다음 25도 이제 학생 2와 3의 말하기 방식이야. 자, 1번.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반대한. 여기 봐봐. 학생 2가 학생 3에 반대한 내용이 없었죠. 그지? 반대한 이유를 제시할 리가 없지. 반대 자체를 안 했는데. 자, 2번. 학생 2는 학생 3에게 질문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한 적도 없어. 자, 3번.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아까 요 부분이었잖아요. 자, 동의하면서 자기의 의견 존중이라는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그래서 3번 바로 답으로 찾을 수 있지. 알겠지?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26번 이제 요거는 이제 나를 봐야지. 그죠? 27번도 어차피 이제 기억을 구체화해야지.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 역시 이제 3개 문단으로 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빨리 읽어보고 이제 답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나를 보세요. 나는 평소에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그래서 섬을 읽고 섬의 일반적 이미지만 떠올려 이를 고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친구들과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섬을 소통의 의미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나는 고독만 생각했다가 이제 소통으로 바뀌었다. 1문단. 그다음 2문단. 이런 감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소통 방식에 대해 토의하면서 내 소통 방식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늘 내 자신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수용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들을 외면해버리기도 했다. 소통하려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니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여기 잘 봐. 이거 아마 뒤에 답이 나오는 근거야.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소통 방식의 문제점. 자,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이걸 깨닫고 앞으로 내가 진정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어. 자,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것은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배려하며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래서 배려, 존중 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 자, 3문단 이런 깨달음을 얻으며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소통의 과정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소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지금 시의 이제 9절까지 인용하면서 자, 이랬더니 이제 26번 보세요. 정답 몇 번이냐? 2번 쉽게 보이죠? 왜냐면 나의 소통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한 아니야. 나는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어. 그치? 이제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됐다 이랬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이거 완전 틀렸잖아. 그래서 2번 뭐 쉽게 찾을 수 있고요. 5번 아까 보이잖아. 그치? 이 시의 구조를 활용하여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나의 다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야겠어. 보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볼게요. 자, 학생 2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야. 이제 나를 먼저 썼는데 이제 그래서 기억을 구체화. 즉 기억을 어떻게 고쳤을 거냐. 기억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듣는 태도. 이거를 그지? 너무 이제 단순하잖아. 상대방을 존중.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A에 공감적 경청이란 자신의 기준보다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충고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자. 뭐 이런 걸 이게 공감적 경청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B. 한 학자는 소통을 3단계로 첫 단계는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 상대방의 의도나 목적에 맞는 소통을 실천 마지막 단계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의 주체들이 이전보다 성숙해진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A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아닌 상대방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2번 A를 활용해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 3번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있죠? A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 경험을 아까 A 내용 보니까 뭐였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충고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경험을 중심으로 조언한다. 이거 완전 그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8에서 30번도요. 이제 뭐 계속 우리가 보던 유형이야. 자, 그래서 봐봐. 이제 학생의 초고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걸 찾는 문제부터 나오니까 자, 이것도 이제 봐봐. 지금 얘가 이제 글 이렇게 이제 4개 문단으로 되어 있죠. 자, 봐봐. 작문 과제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이에요. 건의문. 자, 안녕하세요. 저는 구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며칠 전 아파트 출입구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께 다가가 그 이유를 여쭈니 할머니께서는 단지 내 아파트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서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분들도 보행로와 차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 외출을 꺼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아파트 단지 내 모습이 다 비슷해서 집을 찾기가 어렵다. 옛날에 젊은 며느리들한테 인기 있는 아파트가 뭐냐면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아파트였어요.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가 뭐 너희 집에 한번 찾아갔는데 아파트 이름이 뭐니? 우리 집이요. 월드 메로디하고 샹테빌 뭐 데사뷰 아파트요. 뭐라고? 아이고 아파트 이름 어려워서 못 찾아가겠다. 야, 다음에 갈게. 젊은 며느리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아파트. 아파트 이름이 졸라 어려우면
시골의 시어머니가 2번 올 거 1번밖에 안 온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뭐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파트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서 집을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 보행로와 차도가 구별되잖아. 사고 당할 뻔한 적이 있어 외출을 꺼리신다. 자, 그래서 지금 1문단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을 이제 제시해 줬어요. 문제 상황을. 자, 그다음에 이제 자, 2문단에서 저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자, 인지건강 디자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문단에서는 뭔가 이제 해결 방법. 그런데 이제 이 해결 방법과 관련한 이제 용어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인지건강 디자인이란 기존 주거 환경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 사람들이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용어의 의미 그리고 예시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건물의 출입구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이거나 건물 안팎에 숫자, 글자, 방향 표시를 크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도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딱 3문단은요. 잘 봐. 우리 마을의 건물과 마을 주변에 있는 공원, 쉼터 등에 이러한 인지건강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노인들이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상황도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노인들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의 적용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문단의 앞부분은요. 이제 인지건강이 건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기대 효과 얘기했지. 그 다음에 자 새롭게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용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지? 그래서 일단 추가 방안의 필요성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 방안의 필요성. 자, 4문단 우리 마을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배려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건의를 이제 재차 확인. 내가 내 건의를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8번 보세요. 학생의 초고 1번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문제 상황 언급했잖아. 아까 문제 상황 그치? 처음부터 문제 상황 언급해줬고요. 자, 2, 3, 4, 5 보세요. 자료 출처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견해를 종합한 게 어디 있어요? 4번 예상되는 반론 어디 있어요? 5번 다른 방안과 장단점 비교 언제 했어요? 당연히 없지? 그래서 1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 자,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초고에 반영된 생각. 이거 내용 역시 내용이야. 자, 기억. 인지건강 디자인에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떨까? 언급했잖아. 지금 니은 인지건강 디자인의 도입을 건의하게 된 계기로 나의 경험. 내가 아파트에서 그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할머니 보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 디귿. 인지 이거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조건과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내용이 어딨어? 아까 지금 읽었을 때. 응? 정책적 조건 이런 얘기 언제 얘기했어? 안 했지? 자, 리을 용어의 개념과 사례 제시했잖아, 그지? 4번 되겠죠. 기억 니은 이걸 디귿 빠지고 그래서 4번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30번 학생의 초고를 수정 보완 즉 이제 글을 썼잖아. 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제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료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그래서 가가 보여주는 건 노인들이 외출을 꺼린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퍼센트로 이제 정확히 얘기했어요. 길 찾기 어려워서 안전사고 위험성 편안히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인지건강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만족하는가? 88% 많이 만족해요. 근데 이게 20세 이상의 조사한 거야. 자, 그럼 그렇다라고 답한 이유. 자, 거기 A 길 찾기가 쉬워졌어.
그 다음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됐어. 그 다음 인지능력 저하 개선은 물론 숫자가 좀 적긴 한데 이것도 좀 일부 있어. 자, 그 다음 신문기사. 지난해 세모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던 장소의 바닥에는 초록색 보행로 표시, 턱이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구분하는 등 인지건강 디자인을 해서 개선하였다. 이후 해당 지역의 노인들 하루 2회 이상 외출하는 빈도가 40% 이상 향상,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린이, 임산부의 보행 중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신문기사. 그다음에 이제 의학 전문가 인터뷰.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의 저하는 약물 치료 없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출입구나 바닥의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꾸거나 집마다 다른 디자인의 문패를 사용해 시각적 감각을 자극하면 노인들의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길거리에 노래가 나오는 이정표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꽃을 심어 생활 속에서 감각을 자극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료 해석을 잘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정답부터 확인해 보면 이거 4번인데요. 잘 봐. 가의 1과 다를 활용해서, 가의 1 아까 노인들 외출 꺼리는 이유. 그 다음 다는 지금 보면 이제 의학 전문가 인터뷰잖아. 그래서 마을 공원이나 쉼터 등 노인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들의 외출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거는 가의 1번은 어느 정도 돼요. 왜냐면 편안히 쉴 곳이 없어서 외출을 꺼린다도 37%가 있었기 때문에 요 휴식 공간을 마련하면 좀 더 외출을 하겠죠. 그런데 다는 잘 봐라. 이게 휴식 공간과 관련한 내용이었니? 다를 활용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노인들의 외출. 이게 지금 휴식 공간과 관련한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 다는. 알겠지? 이게 인지 공간 이거 디자인으로 그죠? 약물 치료 없이도 인지력을 높일 수 있다. 알겠지? 이런 얘기한 거지. 안전 그지? 휴식 공간과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 다에서 다는 휴식 공간과 관련한 얘기는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4번이 답이거든요. 다를 여기서 쓸 이유가 없어요. 이 말 하기 위해서 다는 이것과 관련한 그지? 알겠지? 왜 답인지 알겠지?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뭔지 정확히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빨리 해보자. 하나만 일단 먼저 해봐. 거기 시간 31에서 33번. 요거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네, 시간 봐서 이제. 자, 31에서 30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한 질문씩만 시간 봐서 뭐 시간 나오면 뒤에 것도 하고 31에서 33 이거 빨리 해봅시다.